이제 자, 두 다음 번째 주제입니다. 자, 강경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아주 짤막하게 얘기하면은 신고, 즉 핵무기 폐기 리스트 이거 없이 종전선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황당하고도 위험한 발언인데 저는 왜 강경화 장관을 시켜가지고 그라고 해서 당신이 시켜가지고 한 걸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이건 분명히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업무 파악 능력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강경화 장관이 너무나 존재감도 없고 거의 투명 인간처럼 기껏해야 외교부에서 성추행 문제 있으면 그때 목소리나 높이고 그러는데 왜 미국 언론하고 할 때 강경화를 내세워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발언을 하게 했을까? 저는 처음에 강경화 장관을 KBS에서도 보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 미국이라고는 대통령 돼갖고 처음 가봤다든지 아니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나라인데 그런데 가가지고 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미국판 블랙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이 이 정부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장관이 미국에서 학교도 다녔고 또 미국에서 하기도 했고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 대한 아주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외교장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대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저들이 왜 강경화가 필요했을까? 우리가 증권가에서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말을 하죠. 한국인은 탈을 쓰고 미국의 이익에 또는 미국식으로 그냥 돈만 쫙 걷어가지고 먹튀하는 그런 이제 증권 투기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마 이 정권에서는 강경화 같은 어떻게 보면 겉모습 아주 좋고 미국에게 먹힐 수 있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즉 미국스러운 아메리칸 걸 같은 여성 외무장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강경화는 도구가 아니었나. 그래서 입맛이 씁니다. 저는요. 네. 처음부터 제발 강경화 장관 깜이 아니라는 거. 저는 윤회 장관 똑같은 시각에 봤습니다. 네.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의 과거의 커리어를 보면 되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강경화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친하시죠. 그러나 아니 저 친하지는 않고 참 저는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월급도 받아봤고 네. 그런데 그거하고 외교부 장관은 다른 장관과 또 차원이 다른 국가 이익의 최일선에 있는 겁니다.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강경화 장관 이야기가 나서 참 이런 이야기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왜 이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우리 채팅하신 분들 떠났는데 통역관 출신입니다. 영어 잘해서 외교부 장관 된다면 대한민국에 영어 잘하는 분들 줄 서면 여기서 한강까지 줄 설 겁니다. 영어 잘하는 대통령 된다? 아니, 외교부 장관 된다? 그건 아니고요. 이분은 국가 이익에 지키는 최일선에서 나와서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 국가 이익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KBS 잠시 있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장 비서관, 통역. 그러니까 통역을 계속 해왔던 분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외교부의 특채 케이스로 국장 되는데 그 자리도 외교부 사람의 메인 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다가 이제 UN 무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커리어가 매우 멋있게 보이죠. 한국 여성의 모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외교부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국가 이익의 최전선에 싸울 수 있는 게는 커리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저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랐었지만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이 사실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 문제, 대외 문제를 접근할 때 외교부가 아주 현실적으로 그걸 제동을 걸고 이끌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청와대 의도대로 말말로 얼굴마다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저렇게 할 때 지난번 미 국무장관
저항하다 사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잘리던 거 아닙니까? 왜? 트럼프가 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사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우리 통일부에서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일부는 이제 본래 통일부라는 것 자체는 정권 따라서 마구 바뀌는 조직이에요, 솔직히. 근데 외교부는 우리나라 조직과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틀이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에서 좀 굳건하게 막을 건 막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공무원들 왜 저것밖에 안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다가 게다가 장관이 그래서 장관을 저렇게 시켰나?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장관을 시켰나? 하는 이런 걱정이 지금 계속 저는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정책에 깊이 있게 개입을 못하고 거의 왕따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화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외교부 장관은 그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강경화 장관의 역량이 부족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강경화 장관의 그 쓰임새를 언제까지나 이런 꼭두각시라든가 또는 영어 잘하는 대미 언론용의 일종의 신스틀러 배우라든가 그런 역할로 조연공으로서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물론 강경화 장관은 이대로 이렇게 쭉 하면은 굉장히 화려한 앞날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비례대표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일종의 한명숙 전 총리를 내세웠을 때 한 총리의 그렇게 아주 사람 좋은 얼굴, 푸근한 얼굴 이런 것을 이용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한 총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인형 노릇을 하면은 그 인형은 어느 날 쉽게 아주 그냥 팽개쳐 지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하고 이미 사전협의가 됐고 교감이 끝났다. 우리는 북한과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핵 폐기 여기에 대해서 신고 리스트 그거 요구하지 말고 종전선언부터 해줘라.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은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그 청와대 비밀기함 대변인은 입도 뻥끗 안 할 정도인데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라는 분은 북한의 외무부 대변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핵무기는 여러분 어떤 순서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고, 검증, 폐기 이 3단계를 거쳐야지 핵무기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고 없이 무슨 폐기를 합니까? 검증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핵무기로부터 북한 핵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뭐하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미국하고는 척을 지더라도 북한과 함께 가겠다는 매우 위험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자칭 전문가로서 이제 방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핵무기 폐기는 신고, 검증, 폐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북한 측에서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측과 지금 어떤 측면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측에 신뢰감을 보여줘라. 니네가 신뢰를. 그건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에게 신뢰를 보여주면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대응으로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본인 말대로 정말 핵 폐기에 신뢰감을 보이려면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신고라는 것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과 핵폭탄들에 대한 현황을 제출을 하는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나 다 털고 내보내겠다. 이제 나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에 대해서 너만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라. 나는 일단 보겠다는 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 미국 측과 일단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핵폐기. 자,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인가? 북한 핵폐기다. 핵폐기를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 쪽을 편을 드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종전선언 영변 핵시설 폐기. 이 문제에 대해서요. 북한은 종전선언과의 등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우리가 등가라고 주장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북한은 이미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 추출이
추출 시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플루토늄으로 핵폭탄을 만들다가 이제는 우라늄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실험은 굳이 일부 미국 전문가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뭐 북한 애들한테 세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서 뭐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그 우라늄탄을 만들어내는 우라늄은 다른 데서 비밀 지하실에서 추출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노후가 됐죠. 영변 시스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무슨 뭐 미사일 발사 시설도 이동식 발사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미국한테 등가를 받아내겠다. 지금 이제 북한이 계속 하는 것은 통 크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살라미 젖을 하나 잘라서 미국의 보상을 받아내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설사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만은 야 북한 그러지 마. 그럼 우리 제재 계속할 거야. 협상할 수 없어. 라고 미국 편을 들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미국 편에 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보수 언론들도 보니까 마치 현 정권이 북한 편들기가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나오니까 이제 서서히 그런 본심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북한 핵폐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우리의 노선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북한 쪽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이 눈치는 왜냐? 트럼프가 그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보다도 11월 6일 선거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도 국익보다는 선거를 위해서 노리는 거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대충 어떻게 가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강경화 장관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마 자신의 길이 아닐 겁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종의 청와대에서 내려온 그 오다를 받아가지고 즉 OEM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강경화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핵 폐기에 대해서 신고가 없는 종전 협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요. 우리가 속된 말로 찐빵이 있는데 뭐 안고 없는, 즉 팥소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팥소가 없는 그 맨빵을 먹었을 때 우리는 속았다고 뭐 이럴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팥소 대신에 아주 위험한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충 만들어 갖고 뭐 행주에서 떨어진 먼지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강경화 브랜드에 대해서 강경화 브랜드가 나중에 불량식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이 이 점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도 놓치고 또 좋은 어떤 자리에서도 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특별한 한 여성을 찝어가지고 그 여성을 어떤 높은 자리에 놓고 막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끝에 가서는 결과는 무능한 강경화, 무능한 유은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능한 여성 정치인에 우리가 뒤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고 보수 분열이 보수가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여성 정치인들이라든가 여성 내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등한 시각, 남녀 차별 없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강경화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앵무새처럼 A4 용지 없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 대한 배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이제 우리 정부가 결국은 북한에 아주 궁극적으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들어요. 북한 핵 문제는 그냥 있는 대로 현상 상황, 그냥 미래 핵만 제거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남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파키스탄 케이스가 북한이 가장 추구하는 방식일 겁니다. 처음 파키스탄이 6차례 핵폭탄 실험을 하고 나서 98년이었죠. 핵폭탄을 실험하고 나서 미국의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 뭉갰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이 뭐 아랍과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테러리스트와 전쟁을 하면서 파키스탄이 필요하니까 그냥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은 핵 보유 인정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추구하는 게 그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현존하는 핵은 인정하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식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지난번에 누굽니까? 태공사. 누굽니까? 태영호. 태영호. 아니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좀 흥분했어. 지금 그 양반도 갑자기 좀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했어요. 태영호 공사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핵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를 하자는 식으로 가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가장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면은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 등등을 비춰본다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북한 핵을 인정하고 그냥 오케이 현존 미래 핵은 안 되지만 현존하는 인정하자라고 그럼 쓰지 못하면 가자는 식으로 간다. 그럼 뭐 이제 트럼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미국에 쏠 수 있는 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뭐 개발 안 하고 그건 다 폐기한다. 그럼 한마디 내서 니네들끼리 한번 해봐. 그렇다면요, 우리 핵을 머리에 이고 자는 겁니다. 머리에 이고 자요, 이고 자. 자, 그런 사람과 북한 협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F-35 무슨 F-18 뭐 최고의 미국 비행기 갖다 놔도 핵무기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때 북한과 협상이 가능할까요? 북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 가난하고 저 독재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독재국가의 지도자와 협상이 가능할까요? 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북한의 선이, 자, 김정은 만나보니까 사람 선한 것 같아. 참, A도 발라. 북한 인민들 상한 마음이 정말 큰 것 같아. 저런 사람하고 우리 남북 통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세상에. 앞에서는 다 좋습니다. 앞에서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유. 자, 핵 문제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고 그다음에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 미국의 외교적인 어떤 역할이라든가 외교적인 하나의 짬짬이 속에서 핵을 파키스탄이 보유해도 좋겠다는 사인을 보내서 그나마 아주 기이하고 아주 기이한 형태의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북한은 아마 거기에 해당될 이유는 전이었습니다. 케이스도 다르니까요. 자, 여러분, 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무엇인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하고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대해야 될 겁니다. 자, 국민 이제 여러분께서 네. 감시의 눈을 똑똑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국가 뭐 어떤 특정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고 내 손자의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똑똑히 감시하고 여러분들 청와대 댓글 달면서 그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뜻이 모아져야만이 그나마 한쪽으로 미루고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네. 대한민국입니다.